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름에서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80쪽, 81쪽이죠. 구름 입자가 빗방울이 되기까지 오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당연히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립니다. 자, 그러면 구름이 있는 곳에는 다 비가 내리느냐? 네, 그럴까요? 네, 구름이 있으면 비가 다 내리나요? 네, 그렇지는 않죠. 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떠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날씨는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날보다는 사실 구름이 하늘에 있는 날이 훨씬 많죠. 보통은 구름이 하늘에 다 떠 있어요. 그렇지만 비가 내리지는 않죠. 자, 왜냐하면 구름은 형성되어 있지만 그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기까지는 좀 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구름에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데 구름에서 비가 눈이 땅으로 내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강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 여기 나오죠. 구름에서 비나 눈이 지표로 내리는 것을 강수라고 한다 돼 있죠. 네. 네, 지표, 땅으로 내린다는 얘기죠. 네, 구름에서 비나 눈이 땅으로 내리는 것을 강수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강수량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비나 눈이 내리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강수량이 되겠고, 뭐 강우량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강우와 강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강수라는 것은 여기 숫자는 물 숫자가 되겠고, 강우라고 할 때 우자는 비우자예요. 그래서 강우라고 하면 비가 내리는 양을 나타낼 때는 강우량 이렇게 나타내고, 비나 눈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나타낼 때는 강수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강수라는 것은 비와 눈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구름에서 이제 강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강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름에 있는 작은 물방울. 구름은 사실 수증기가 아니죠. 수증기는 기체 상태의 물을 수증기라고 하죠. 기체 상태는 물 분자 하나씩 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구름은 우리 눈에 보이죠. 근데 그 구름 안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물방울들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는 수증기가 아니고 액체 상태의 작은 물방울이에요. 자, 그러면 그 구름 속에 있는 작은 물방울, 구름 입자의 크기가 얼마나냐? 교과서 그림에 보니까 나오죠. 구름 입자의 지름이 약 0.02mm다. 사실 눈에 거의 잘 안 보이겠죠. 이게 한 곳에 많이 떠 있으니까 우리 멀리서 볼 때 뿌옇게 보이지만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0.02mm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의 구름 입자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죠. 구름 입자가 이만하다면 안개의 입자의 크기는 0.2mm 되죠. 구름 입자에 비해서 안개 입자는 지름이 10배 커요. 10배. 네, 땅에 안개가 꼈을 때 있죠. 그때 공기 중에 떠 있는 안개에 해당하는 그 물방울의 크기가 0.2mm고, 자, 비가 되어서 내리기 위해서는 그 빗방울의 크기가 얼만큼 돼야 되느냐 하면 약 2mm 정도 돼야지 빗방울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구름 입자는 0.02mm고 빗방울은 2mm니까 몇 배 차이예요? 네, 지름이 100배 차이죠. 0.02와 2는 지름이 100배죠. 지름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게 지름이죠. 물방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게 100배가 차이 나요. 자, 지름이 100배가 차이 나면 실제 이게 부피의 비는 몇 배가 될까요? 부피는 물방울이 몇 개가 모이면 구름 입자, 작은 구름 입자가 몇 방울이 모이면 빗방울 하나가 되느냐? 네, 지름이 100배니까 100개가 모이면 될까요? 네, 지름이 100배라고 해서 이 구름 입자가 100개가 모인다고 이 물방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100개를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100개를 모으면 이렇게 100개를 다 모아가지고 일렬로 이렇게 쫙 이렇게 세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방울이 100개가 쫙 일렬로 줄을 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개를 모았을 때 일렬로 쫙 쓴 게 100개가 되는 거지. 100개의 지름과 이 물방울 하나의 지름이 같다는 거지. 실제 부피는 이게 훨씬 더 크죠. 물은 이제 일렬로 쫙 쓴 거 요것만 가지고는 이거만큼 양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이만큼 양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100배가 아니라 100개가 아니라 100만 개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지름이 100배면 부피는 그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100만 배가 돼요. 그래서 이 작은 구름 입자가 100만 개가 모이면 이렇게 빗방울을 만드는 물방울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름 속에 있는 이런 작은 구름 입자들이 뭉치면 서로 부딪히면서 뭉치게 돼요. 자, 이렇게 뭉치면 그 방울이 점점 커지겠죠. 그렇게 점점 커지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큰 물방울이 형성되면 이 물방울은 공중에 떠 있지 못하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 비나 눈이 되기까지 이게 물방울들이 모여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있다고 해서 다 비가 내리는 건 아니죠. 자,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과서의 그림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열대 지방이나 저위도 지방에서 빗방울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빗방울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두 개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열대 지방, 저위도 지방 무슨 말이에요? 열대 지방, 아주 더운 지방을 말하죠. 더운 지역. 저위도 지방은 뭐예요? 사실 열대 지방은 다 저위도 지방이에요. 사실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위도 지역이 뭐냐면 우리 지구본을 보면 작은 지구본을 선생님이 하나 가져왔는데, 자, 이게 세로로 된 선은 뭐 경도라고 해요. 지구본에서 세로는 경도, 네, 가로로 그어진 선을 위도라고 하죠. 자, 이때 이제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선이 바로 적도라고 하죠. 적도 지역이고, 적도는 위도가 0도인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남극이나 북극은 위도가 90도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각도가 90도가 되는 거죠. 적도를 기준으로 각도가 90도에 해당하는 북극, 그 다음에 남쪽으로 90도에 해당하는 남극, 이렇게 남극과 북극은 위도가 90으로 제일 높죠. 그래서 여기를 고위도 지역이라고 하고, 적도에 가까운 이 지역은 저위도 지역. 그래서 적도 가까이는 저위도, 여기 북극이나 남극 가까이는 고위도라고 하고, 뭐 그 중간쯤은 중위도라고 얘기하겠죠. 자,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여기쯤 있죠. 네, 여기 저위도, 여기는 고위도. 우리나라는 뭐 중간쯤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중위도 지역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저위도와 고위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햇빛을 받게 되면 햇빛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어디냐면, 네, 여기 적도 부근 저위도 지역에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덥게 되겠고, 남극이나 북극은 이렇게 고위도 지역은 햇빛을 적게 받으니까 춥죠. 그래서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구름에서 비가 생성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저위도 지역과 고위도 지역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열대지방이나 저위도 지방, 그 다음에 중위도와 고위도를 같이 묶어서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따뜻한 곳이고 더운 곳, 여기는 좀 추운 곳이 되겠죠. 그 곳에서 구름이 생성되어서 그 구름에서 비나 눈이 내리는 그런 과정을 두 개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지방, 열대 지방과 저위도 지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이렇게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구름은 뭐로 되어 있겠어요? 네, 작은 물방울로 되어 있는 게 구름이라고 앞에서 배웠죠. 네,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어요. 앞에서 배운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근데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름 입자가 작은 물방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얼음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도 고위도 지방도 날씨가 따뜻하거나 하면 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서 또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뭐 물방울로 되어 있는 구름층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얼음 알갱이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겠어요. 그리고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얼음이나 작은 얼음 알갱이나 물방울이 모여서 구름을 이루고 있는 곳은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이 되겠고, 저위도 지방을 가면 얼음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저위도 지방은 굉장히 날씨가 더운 곳이기 때문에 이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도 더워서 얼음인 상태로 작은 얼음 알갱이가 떠 있는 건 아니고 전부 다 물방울만 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저위도 지방과 고위도 지방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전부 다 작은 물방울,
물방울만 있고 여기는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작은 물방울만 있고 여기는 얼음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차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인 상태로 있었는데 이게 비나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뭉쳐져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작은 물방울이었던 게 모여서 점점점 뭉쳐지게 되면 점점 큰 물방울이 돼요. 그렇게 되다가 물방울이 어느 정도 커지면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비가 되어서 내리겠죠. 자, 이렇게 열대지방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뭉쳐서 비가 되어 내린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중위도 지역이나 고위도 지역에서는 안에 작은 얼음 알갱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자, 이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으면서 이 얼음 덩어리가 커져요. 눈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기체는 냉각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를 냉각하면 고체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기체가 냉각될 때 바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런 과정을 뭐 승화라고 하죠. 자, 여기 수증기가 바로 이제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 얼음 알갱이가 점점점 커지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중위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눈 결정, 이 얼음 덩어리에서 점점점 수증기가 달라붙으면서 눈 결정이 커지게 되고, 자, 이렇게 커진 눈 결정은 결국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리게 되면 이게 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게 떨어지다가 이제 이 위에는 온도가 낮아서 영하의 온도가 이어서 네, 얼음이나 눈의 상태로 있었지만, 자, 떨어지다 보면 이 아래쪽은 온도가 높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0도보다 온도 높으니까 떨어지면서 녹아서 비가 되어서 내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고 혹은 추운 겨울인 경우에는 이 아래로 내려와도 여전히 춥기 때문에 눈이 그대로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녹지 않고 떨어지면 눈이 되고 녹아서 떨어지면 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뒤에 중단원 점검 내용도 여러분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중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 꼭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답은 뒤에 교과서 뒤쪽에 있어요. 확인해 보면 되겠고, 네, 이거 풀어서 제출하는 과제는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퀴즈 설문만 제출하면 되겠고 이 부분은 검사하지 않지만 여러분 반드시 네,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